And the Oscar goes to Brie Larson. Room. 룸은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브리 라슨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겼던 영화입니다. 당시에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쇼텀 12에서의 연기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브리 라슨을 응원했는데 용케 제 바람대로 됐네요. 수상 결과가 이미 나온 후에 본 룸은 그야말로 제 마음에 쏙 드는 영화였습니다. 당연하게도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들 중 가장 좋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머니 또는 모자지간을 다룬 영화에 유독 약한 편입니다. 에마 도나히오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국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작가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불행하게도 영화와 고스란히 겹쳐지는 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요제프 프리첼이라는 남자가 무려 24년 동안 자신의 친딸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사건입니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딸을 임신까지 시켜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영화로 봐도 끔찍한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는 레니 에이브럼슨 감독의 태도는 매우 진실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톰 맥카시 감독의 스포트라이트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룸처럼 어딘가에 감금된 주인공을 다루는 영화는 대개 탈출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과정을 거쳐 극적으로 탈출하는 순간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스릴러 장르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레니 에이브럼스는 톰 맥카시가 그랬던 것처럼 전형성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인 조이는 닉이라는 남자에게 납치되어 7년 동안 감금됐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된 성폭행으로 인해 급기야 잭을 낳고 길렀습니다. 두 사람은 닉에 의해 작은 방에 갇힌 채로 살았으나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종류의 많은 영화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룸은 그 지점에서 좀 더 먼 곳으로 나아갑니다. 흔히 악당에 의해 잡혀있던 모자가 세상으로 나왔으니 그걸로 됐다고 단정 지을 수 있으나 원작자와 감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룸을 특별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룸의 중점적인 소재는 납치와 감금이 아닙니다. 대신 그 참혹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모성애와 어머니로서의 의무 및 책임감, 그리고 자신이 머물던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아이의 성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잭의 성장기라는 관점에서 볼 여지도 다분합니다. 예를 들어 5살 생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잭에게 탈출해야 한다고 말하자 다시 4살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투정을 부리는 장면이나 신체의 일부를 상징적으로 활용하여 잭의 성장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악당으로부터의 탈출만이 아니라 잭이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어머니가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잠깐 나오는데 바로 잭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탈출하는 대목입니다. 흔히 숨막히는 스릴로 시작해서 안도하는 것으로 끝날 법한 장면이 룸에서는 도저히 눈물을 억제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려집니다. 아마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이시라면 이때부터 영화가 끝나기 전까지 수시로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이 먹먹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룸의 진짜 이야기는 잭이 탈출한 후에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악당으로부터의 탈출 이후에 피해자들이 봉착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잭은 까맣게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적응해야 합니다. 엄마는 장장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절됐던 세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이를테면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나쁜 습관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백지 상태가 낫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 사람에게 대입하면 잭은 백지입니다. 반면에 엄마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크게 달라지고 지워진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잭과 달리 엄마는 훨씬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라는 굴레에 잡힌 채로 두 사람은 여전히 고립과 마주하고 맙니다. 외부인의 시각에선 끔찍했던 방을 벗어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방에 갇힌 것입니다. 심지어 엄마는 그 방에 머물렀던 동안에 잭과 관련하여 자신의 선택과 방식이 옳았는지를 놓고 죄책감이나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언뜻 보고 그냥 영화 속 갈등과 고민으로 치부하기 십상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룸에서 엄마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 올바른 부모로서의 자세인가 하는 질문과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믿지만 절대 이 영화를 단순히 감금과 탈출의 범주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룸을 잭의 성장기라는 관점에서 영화 속 이야기를 하나의 커다란 은유로 본다면 자식을 세상에 내놓는 부모가 진정으로 중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룸에서 엄마의 물리적인 비중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것을 훌륭하게 표현한 브리 라슨에게 여우주연상이 돌아간 것은 절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브리 라슨도 브리 라슨이지만 잭을 연기한 제이콥 트렘블레이는 과장 하나 안 보태고 거의 경이적입니다. 이제 고작 만으로 9살인 소년의 연기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연기 경력도 3년 남짓인데 반해서 어쩜 그렇게 잭의 심리와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레니 에이브럼스는 자신의 영화 속 인물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모범적인 감독인 것 같습니다. 전작인 프랭크도 룸의 잭과 엄마처럼 본의 아니게 자신만의 세상에 고립됐었죠. 이런 인물들을 바라보는 레니 에이브럼슨의 시선은 아주 섬세하고 온화합니다. 비록 허구의 인물이지만 현실에 실존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인지 진심으로 그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게 전해질 만큼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과는 다르게 저는 특정 영화를 말하는 데 있어 추천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재미있다고는 할지언정 추천합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 리뷰를 함부로 믿지 말라고 부탁도 드렸었죠. 그러나 룸만큼은 기꺼이 추천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관심이 생기신 분이라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You're gonna love it.